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매치 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부동산 매매업 마지막 강의입니다. 부동산 투자 최우승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이제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 그 다음에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 그 다음에 법인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처음부터 6강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수익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어떤 수익률이 발생하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유형을 취하는 게 제일 나은지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사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갖고 유형별로 한번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양도, 사업자 등록 없이 내가 순수하게 취득해가지고 팔았을 때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준용한다고 했죠. 그럼 취득가액을 내가 3억에 샀습니다. 양도가액은 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이 자본적 지출 3천, 수익적 지출 2천,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양도에서는 조금 구분해 봐야 되죠. 첫 번째, 주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첫 번째 비과세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즉 중과 제외주택일 수도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2주택 중과가 될 수도 있고 3주택 중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가 된다. 양도가액은 5억이겠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3억이고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자본적 지출 외박,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다. 그래서 본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3천만 원, 수익적 지출하고 차량 유지비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3천만 원을 뺀 1억 7천인데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럼 내야 될 세금 없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케이스를 갖고 조정대상 지역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과가 제외되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기 때문에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3억 빼고 자본적 지출 3억 1천만 원만 빠지겠네요. 1억 7천에 대해서 기본공제하고 일반 세율, 그러니까 6%에서 42% 누진세율,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4,425만 원이 나옵니다. 똑같은 케이스를 갖고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고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이까지는 똑같죠. 즉 1억 7천까지는 똑같습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2주택 중과는 아까 일반 세율에다가 10%가 가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8%에서 누진 공제율 빼면은 6,100만 원이 세율로 산정이 됩니다. 똑같은 걸 갖고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고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세율 부분에서 20%가 중과가 되겠네요. 그럼 58%에 적용받고 누진 공제액이 적용되겠네요. 그럼 세금이 7,775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아까 개인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하나도 없죠. 비과세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다는 거니까 100%가 본인 거죠. 그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억 주고 사고 양도에 5억 주고 팔고 기타 경비가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한테 남는 금액이 1억 4천이고 이 1억 4천을 갖고 국가하고 나하고 이제 안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국가한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즉 국가한테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1억 4천 전액이 나한테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비율로 보면은 국가는 0%고 나한테는 100%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중과 제외 일반 과세다. 즉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라고 했었을 때 아까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4,42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죠. 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오죠. 두 개를 합하면 4,867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얼마 남았다겠죠? 1억 4천이죠. 그럼 1억 4천을 갖고 이제 안분을 해야겠네요. 국가한테 4,867만 원을 주고 내가 9,132만 5천 원을 가지겠네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35%를 갖고 내가 65%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이번에는 중과대상 2주택자입니다.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양도소득세가 아까 6,100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가 610만 원이니까 총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은 6,7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금액은 1억 4천 중에서 7,290만 원이겠죠.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48%를 가져가고 내가한테 귀속되는 게 52%입니다. 국가는 나랑 동업 계약서도 안 쓰고 내가 동업하는데 일절 협조도 안 했는데 48%를 가져간대요.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3주택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7,775만 원입니다. 10% 775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을 한다 하면은 1억 4천 중에서 국가가 8,552만 5천 원을 가져가고 나한테 귀속되는 게 5,475만 원이 남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가 61%, 그 다음에 나한테 귀속되는 게 39%입니다. 이 일은 내가 다 해서 1억 4천을 마련을 했는데 1억 4천 중에서 61%를 줘야 된다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건 아닌 개벼 하고 이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매 사업자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일 때 세금이 어떤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기 전에 아까 양도부터 이제 상호 비교 한번 해보면은 비과세일 때는 전액 내게 됩니다. 100%가. 일반 과세일 때는 65%가 내게 되고 2주택 중과는 52%, 3주택 중과는 39%. 즉 일반 세율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될수록 또 중과에서 3주택 중과가 적용될수록 내 기속분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퍼펙트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비과세네요. 국가한테 줄 게 하나도 없고 100% 나한테 기속되겠네요. 제일 나쁜 경우에는 양도에서는 중과가 적용되면 내 수익률에 치명적이죠.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면 세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을 냅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준용을 받죠. 똑같은 사례입니다. 취득가액 3억에 해가지고 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3천, 수익적 지출 2천, 차량 유지비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이 일반 과세, 즉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로 다 과세가 되죠. 물론 예정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정산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준용하게 되죠. 그럼 수익금액 5억 원에서 취득가액 3억 원을 빼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다 들어가죠. 즉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반영된 자본적 지출 외에도 수익적 지출하고 차량 유지비가 다 반영이 되죠. 그럼 6천만 원이 빠지고 순수한 소득금액이 1억 4천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되죠. 그럼 35%의 누진공제율을 적용하면은 3,410만 원을 냅니다. 근데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할지라도 비교과세 대상, 즉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은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하고 계산한 것 중에 큰 걸 내라는 겁니다. 즉 양도소득세로 한 거하고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했을 때하고 차익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 이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했는데 이 부동산이 비교과세 대상, 즉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종합소득세를 준용할 여지가 없죠. 바로 양도소득세 아까 본 거 그대로 20% 중과 가산을 한 금액으로 세금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산출세액이 7,775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근데 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 부동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될 게 어떤 거죠? 부가가치세. 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면은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네요. 첫 번째, 일반과세이면서 부가세가 적용 안 되는 경우, 일반과세이면서 부가세가 적용되는 경우, 비교과세이면서 부가세가 적용 안 되는 경우, 비교과세이면서 부가세가 적용되는 경우,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일반 과세, 즉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소재하는 주택을 팔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종합소득세로 정산을 한다겠죠.
아까 종합소득세 했을 때 얼마 나온다겠죠? 3,410만 원. 이 3,410만 원에다가 지방소득세 10%가 있으니까 340만 원이 얹어지겠네요. 그러면 1억 4천이라는 이익금이 생겼는데 이제 국가하고 정산을 할 때 국가한테 3,750만 원을 이렇게 주고 나머지 102만 49만 원을 내가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국가한테 27% 주고 내가 73%를 가져오죠. 여기는 뭐 그냥 괜찮죠. 근데 이게 부가세가 관련됐다. 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가정을 양도 당시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결과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비율이 44대 66%로 산정됐다고 해요. 아까 5억의 44%는 2억 2천이고 1.1로 나누면은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 계산이 되겠네요. 즉 일반가세를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된다. 그럼 총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 종합소득세 아까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했었을 때 3,410만 원이었죠. 여기에다가 10% 341만 원, 앤드 부가가치세 2천만 원 합하니까 1억 4천 중에서 5,751만 원을 국가가 가져가고 나한테 귀속되는 게 8,249만 원입니다. 즉 41%를 국가가 가져가고 59%를 이제 내가 가져오게 됐네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됐을 때 비율을 따지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데는 세 번째, 개인 부동산 매매업을 했는데 비교과세, 즉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시다.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부가세는 계상이 안 되는데 비교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양도소득세를 준용해서 적용되는 세금, 즉 7,775만 원에가 지방소득세 775만 원을 더한 8,550만 원을 이제 국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5,450만 원이 나한테 귀속되겠네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61%, 저한테 귀속되는 게 39%입니다. 즉 비교과세가 되면은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겠죠. 여기에 더해서 비교과세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과세가 된다. 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수익률이 완전히 틀어지겠죠. 즉 국가가 가져가는 거 종합소득세, 아까 양도소득세로 계산된 금액이죠. 7,775만 원에다가 10%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2천만 원, 즉 1억 4천 중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금액이 1억 550만 원입니다. 즉 100을 기준으로 했을 75%를 가져간대요. 나한테 귀속되는 게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다 내고 75%를 가져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양도소득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냈다 할지라도 중과대상 주택이면은 실익이 없다. 그리고 사업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가세 부담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단 일반 과세였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게 75%.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으면 부가세 더 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59%. 근데 이게 일반 과세가 아닌 비교 과세 대상이다. 즉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 대상이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준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크겠죠. 그러면 39%. 여기에다 비교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까지 개연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럼 부가세만큼 더 국가가 가져가니까 내 마진율이 훨씬 더 떨어지죠. 25%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첫 번째, 개인 부동산 매매업은 중과 대상, 즉 비교과세 대상이면은 양도하고 실익이 없다. 굳이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때문에 수익 배분율이 훨씬 낮아진다. 궁극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법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가면은 법인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는 거고 법인 부동산 매매업자는 법인세를 준용받게 되죠. 근데 법인세를 준용받는데 주택 같은 경우
또 비섬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내야 됩니다. 똑같은 케이스를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인건비가 필요 경비로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까 종합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하고 비슷하다. 즉 이익에 대한 세금을 산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인정이 되고 종합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대표자 인건비까지 반영된다. 그리고 세율 자체가 2억 미만이면 10%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1,2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근데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서 재무상태표에 올라있는 장부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를 곱한다. 그러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1,200만 원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700만 원, 즉 2,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겠네요. 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도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2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아까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00만 원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700만 원, 그리고 이게 법인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두 금액 합한 금액의 10%가 부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1억 4천 중에서 국가한테 3,19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억 8천이 나한테 기속되겠네요. 정확하게는 이제 법인한테 기속되는 거죠. 법인한테. 그러면 23대 77%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00,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700, 그다음에 이 둘의 합한 10%인 지방소득세 290, 거기다 부가가치세 2천만 원. 그러면 국가가 가져가는 금액 5,190만 원이고 법인한테 떨어지는 금액 8,810만 원. 즉 국가의 37%, 법인의 63%가 기속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됐었을 때는 국가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23%지만 법인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77%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그만큼 더 내기 때문에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가 44%, 그다음 법인한테 기속되는 게 63%입니다. 그럼 양도, 개인 부동산 매매업, 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총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률 낸 거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가 몇 프로, 그 다음에 나 또는 법인한테 기속되는 게 몇 프로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최선, 즉 나한테 기속되는 게 가장 큰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비과세죠. 그럼 비과세는 어떨 때 적용받죠?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안 해야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됐을 때 내가 비과세를 적용받잖아요. 즉 내가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굳이 사업자를 내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이 다 유리하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악은 어디에 해당하죠? 다주택자인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가 최악이네요. 왜?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25%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과세로 인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 수익금액에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절대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할 때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최선은 비과세, 최악은 개인 부동산 매매업 중에서 중과 대상에 적용되는 비교과세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그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법인 부동산 매매업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법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많이 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저희 강의 제목이 부동산 투자 최우승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달았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자를 내지 않은 개인,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고, 사업자를 낸 개인 부동산 매매업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고, 사업자를 낸 법인 부동산 매매업자겠죠. 이럴 경우에는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봤듯이 최선의 방법은 사업자를 내지 않고 비과세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그중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팔았을 때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향후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주택수가 몇 채인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유리한 경우, 어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람,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한 사람, 그럼 양도소득세로 가면 안 내는 사람, 다주택 중과 적용. 그러면 제한적으로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즉 자본적 지출은 적은데 수익적 지출이라든지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업자로 내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자를 내지 말고 개인으로 가는 사람이 유리한 경우,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주택 보유자, 특히 비과세 대상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소지하는 주택은 개인 양도소득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인 매매업자들 장점, 포괄적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인정된다. 단기 양도 시에도 소득세를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단점, 개인 매매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확정신고에 있어서 중과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비교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로 있는 거랑 똑같다. 세금 차이가. 사업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내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 첫 번째, 많은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람, 즉 양도로 갔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수익적 지출이라든지 이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 두 번째, 중과 대상이 제외되는 주택. 왜? 중과 대상 주택이면 양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죠. 그리고 단기 양도로서 계속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법인 부동산 매매업자는 장점, 포괄적 필요 경비가 인정된다. 소득세보다 더 많은 경비가 인정되죠. 왜? 대표적 인건비까지 필요 경비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 실무에서는 10%, 20% 세율을 적용받을 겁니다. 단점, 추가과세가 있다. 특히 주택. 여기서 주택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말씀드립니다.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대신에 단점, 법인 자금 개인적 사용이 제한된다. 나는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법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오려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내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 법인 부동산 매매업자를 추천해드리고 싶냐? 첫 번째, 과다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왜? 법인으로 가면은 근로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즉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하고 두 개가 짬뽕됐었을 땐 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비가 발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과대상 주택은 확실히 개인, 그 다음에 개인 매매업자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 지역에서 주택을 많이 사고 팔고 싶다. 그럼 매매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 계속적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배당 않고 유보금으로 계속 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주식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법인 부동산 매매업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소지하는 중과 대상 주택은 지금 보니까 법인이 확실히 유리하네요. 그럼 법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고,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소지하는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은 필요 경비가 그래도 다 인정되는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고,
두 개를 같이 운영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양쪽의 장점을 다 내가 갖고 두 개를 운영해도, 법인 사업자 운영하고 개인 사업자 운영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결론 내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 최우승자라는 주제였습니다. 결론은 양도로 하건 개인 부동산 매매로 하건 법인 부동산 매매로 하건 한 가지 일률적인 장점, 어디가 독보적으로 낫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본인한테 유리한 세부담을 적게 내는, 즉 국가라는 공동사업자한테 최소 분배금을 줄 수 있는 그걸 선택해가지고 개인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부동산 매매업 오늘 마지막 최우 승자까지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